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이 되자마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일요일이고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6일 만인데요. 지난 영상이 편집 기간이 꽤 길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한 그 공백은 근래 올렸던 영상들 중에 가장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덕분에 식물들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물주기 하는 14개의 식물들 중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6개의 식물들 먼저 보고요. 또 지금 제 눈앞에 키가 엄청 자란, 곧 있으면 제 키를 추월할 것 같은 그 식물이 하나 보이거든요. 키가 큰 식물 보고요. 또 다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왔거든요. 진딧물을 맞이해서 약해진 식물 세 번째로 보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일산 본점의 화훼농협에서 데려온 작물 식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얼마나 컸는지 근황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식물들 위에 봄에 만들어둔 따끈따끈한 탭이 처음으로 올려줘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반가웠던 식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수영은 이게 맞을까 싶습니다만 꽃대도 오랫동안 이 사진처럼 안에 털을 뒤집어 쓴 채 연두색을 유지하고 잘 자라는 건가 의심스러웠었는데요. 이 녀석이 제가 바깥에서 루드베키아 보면서 감탄했던 그 노란색, 갈색 색상을 도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태양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래 다음 꽃망울도 만든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약간 헐렁하게 자라고 있고 약간 잎도 조금 병충해가 온 건가 싶어서 갸웃했는데 꽃이 변화하는 형태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다행스러운 모습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은 러시안 세이지가 이 녀석도 이렇게 꽃대가 마르기도 했는데요. 왠지 꿀벌들이 좋아할 것 같은 형태여서 베란다 거리대에 내두고 한 3회차 되니까 다행히 마르지 않은 꽃대들에서 이 아래에 그냥 녹색이던 꽃망울도 보라색으로 변하고 털복숭이 꽃망울들을 터뜨리고 여기 다음 꽃대도 차곡차곡 쌓고 있네요. 이게 꽃망울 상태에서는 되게 단향이 많이 났는데요. 꽃이 피고 나니까 오히려 꽃향이랑 이 세이지 잎에서 나는 향이랑 같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물은 오랜만에 보시죠. 붉은 여구리가 털꽃에 털들을 촘촘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가 씨방의 개수는 올해 고생을 해서인지 개수는 2개로 멈추었고요. 대신에 안에 씨앗들의 크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씨앗들이 포개질 정도로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 평면적인 씨방의 양감도 약간 더 볼록볼록해졌어요. 이렇게 2개의 씨앗을 키우면서 자라고 있는 루나리아였고요. 다음 식물도 씨앗을 키우고 있는 향플록스입니다. 향플록스가 모든 꽃을 다 떨구고
꽃받침처럼 역할을 하던 이 가운데 약간 통통한 이 부분이 더 동그랗게 채워지면서 안에 씨앗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향플룩스는 동그란 알맹이들이 안 보이는데 무늬 향플룩스에서는 동그란 물방울처럼 씨앗이 맺히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향플룩스의 씨앗도 기다리면서 다시 베란다 거릴 때 잠깐 내두을까 위치를 궁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째 마지막 식물은 아르베키나 올리브인데요. 아르베키나 올리브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꽃망울 상태에만 있는데 여기 흰색 꽃잎과 노란색 꽃을 갖고 있는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고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지금은 비어 보이는 꽃받침 형태의 향플룩스와 마찬가지로 올리브 열매가 맺히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볼까요? 그간 촬영했던 장면들과 약간 다른 점 발견하셨나요? 카메라를 선반 한 칸 위로 올렸는데요. 그 전 영상에서는 이 아래 칸에서 보셨을 때 가장 꼭대기의 당근잎이 이렇게 보이는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겹가지로 자라는 것들 이 아래도 있고요. 이런 꽃들이 7대가 됩니다. 당근 뿌리 하나에서 이렇게 풍성한 꽃을 내고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식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막 싹이 났다고 자랑을 드렸던 감자도 장난 아닙니다. 짜란. 약간 우쭐하는 감이 있긴 하지만 덩굴처럼 다음 화분들을 넘어가면서 더 우위의 햇빛을 선점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자라고 있고요. 텃밭 상자의 감자도 이렇게 약간 지금 병충해가 도착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응애인가 아니면 진딧물인가 싶긴 한데 이렇게 이 정도 키를 키우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도 탭이 함께 얹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식물은 병충해 식물이죠. 바로 그 처음에 이제 식재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다시 작아진 크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60일 배추는 2개를 구입을 해서 나머지 잘 자라고 있는 60일 배추는 이 정도 속이 찼거든요. 그래서 환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진딧물은 다 손으로 눌러주고 물 샤워 해주면서 지금도 있네요. 이놈들 손으로 눌러주면 대부분의 해충들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사실 응애도 그렇고 물리적인 방제로 어느 정도 됩니다. 잎도 약해져가지고 이 녀석은 좀 더 오랫동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60일이 아니라 70일, 80일 배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 본 김에 다른 작물 식물들도 데려와 볼게요. 짜잔! 일단 이
60일 배추는 이 감자보다 앞자리에서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랑 보리가 있는 곳의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의 흐름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까지도 바람이 와서 그런지 저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60일 배추는 병충해가 상대적으로 없이 이렇게 자랐고요. 장난 아니죠? 진짜 제가 이거를 5월 초에 식재를 했으니까 7월에 수확을 하는 건데 이 녀석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일 배추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또 이 녀석은 창문 바로 옆이긴 한데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바람길이 통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이 자리에서 진딧물 피해를 입고서 이렇게 축소되었고요. 그리고 60일 배추 바로 옆에서 꽃상추는 이렇게 연두색 상추가 되어서 이렇게 자랐고요. 약간 희마리가 없긴 해요. 주말농장의 그 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로 두 번째 전 영상이랑 많이 달라졌죠. 꽃상추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 가시가 있는 나무 줄기만 있던 이 가시오가피가 이렇게 잎을 많이 냈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잎순을 따서 봄에 어머니가 가시오가피 순을 따오시면 나물무침으로 먹었는데 이 녀석은 아직 잎눈은 하나만 있어서 수확을 하진 않았고요. 더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줄기를 여러 개로 낸 다음에 내년에는 이 가시오가피 순 따서 나물무침 먹고 싶습니다. 병충해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잎 내고 있고요. 뚜룽뚜룽 뚜룽뚜룽 당근이랑 제법 비슷하게 길게 아래로 줄기를 내면서 자라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열매들은 아직 작은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이렇게 조그매요. 차근차근 열매를 맺으면서 꽃을 피고 지고 하면서 열매를 내고 있고요. 다른 작물 식물들과 달리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치커리. 치커리도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 할까봐요. 이 녀석 이 정도 자랐고요. 대파를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 둔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직광해서 줄기도 눈에 띄게 굵어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식재할 때 쪽파 같던 느낌은 많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 텃밭 상자에 탭이 얹어보고 다시 며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매트를 깔아둬서 빛이 통과를 안 해가지고 이 흙 표면 위까지 흙으로 덮여있는 줄 알고 뿌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 위에 탭이 덮어줄게요. 짠! 그때 만들었던 탭이가 맞나 싶게 완전 검해졌죠? 지금 젖은 흙이랑 비교해도 이 탭이가 더 어둡습니다. 이 녀석 그동안 흙 높이도 많이 낮아져서 높이도 조금 채울 겸 또 감자의 양분도 보충해줄 겸 봄에 만든 탭이 얹어주겠습니다. 보시면 아직 땅콩은 완전히 부숙이 되진 않았고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탭이의 역할은 해서 그냥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퇴비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퇴비의 향기는 구수한 약간 이번엔 응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분으로의 역할은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이 냄새가 깊은 숲에 있는 그런 흙냄새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냄새가 주로 났었는데 올해 계란 껍데기 안에 그 표피 같이 들어간 게 좀 있거든요. 그것이 부숙이 되면서 더 응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모아둔 흙을 거의 다 써가지고 약간 흙을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게 흙이 다시 많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하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득 차있던 태비암의 퇴비들이 작물 위로 이동을 마쳤고요. 그럼 저는 다시 이 당근꽃이 만개하면 자랑하는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필 것 같죠? 금방 배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근꽃이 피어서 돌아온 가벼운 정원입니다. 오늘은 곡물들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망종을 하루 앞둔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리 같은 곡물 식물들을 뿌린다고 하는데 지금 베란다에는 이 벽과 식물인 털수염풀이 이제 머리가 엄청 길게 자라고서 이런 이 끝에 변화보리의 곡물의 수염 같은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도 많진 않지만 어떤 나달 같은 것들이 보이고 여긴 제법 긴 알곡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털수염풀처럼 변화보리 같은 식물들을 파종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먼저 보여드린 당근 꽃 핀 것도 자세히 보고 당근꽃이 조금 덜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어제부터 켤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한 루드베키아 꽃 많이 폈거든요. 루드베키아 꽃 보고 모종판에 있는 루드베키아 모종들 합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날씨가 확 바뀌면서 새로 발견한 병충해와 그에 맞춰서 조금 환경을 바꿔주는 것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근꽃이 다른 꽃들은 아직 이 털복숭이 연두색 털들 속에 덮여 있는데 가장 위에 먼저 개화하기 시작한 이 꽃이 50개는 넘어 보이는데요. 50개 좋게 넘어 보이는 이런 꽃 화관들을 방사형으로 펼친 채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의 작은 흰색 꽃들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또 방사형으로 다시 반복되면서 피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 촘촘하게 방사형으로 피는 당근꽃의 형태를 관찰을 했고요. 이 꽃이 아직 더 피어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만개를 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기록을 이어가 보고요. 그리고 당근잎에 아주 작은 응애가 자리를 잡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응애가 사실 병충해 중에 가장 끈질긴 녀석들이거든요. 진딧물 같은
병충해는 보이기도 잘 보이고 그래서 꾹꾹 누르고 물 샤워해주면 되는데 물론 응애도 제가 대하는 방식이 꾹꾹 누르고 물 샤워하는 게 거의 전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베란다에 이렇게 틈틈이 보면서 병충해들을 조절을 하면서 손으로 눌러주는 것 말고도 환경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저기 바람이 잘 안 드는 구석에 서큘레이터를 켰어요. 근데 저게 바람 소리가 좀 커서 제가 물주기 할 때 한 2시간 정도 켜놓고 다시 꺼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미를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장미가 한 차례 개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만 가지치기 해야지 했는데 장미도 잎끝이 갈변을 하면서 조금 약해진 잎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바람길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완전 환기가 넉넉해진 장미가 있고 그리고 이 루드베키아가 제가 어제도 잠깐 짧은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가운데 꽃을 테두리에서도 또다시 작은 꽃들이 피는 것처럼 V자 형태의 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청 화려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것 같은 루드베키아 보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꽃도 피우고 여기 이 다음 꽃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 식물등 아래에서 피고 있는 루드베키아들과는 이제 확연히 속도 차이가 생겼더라고요. 분갈이를 안 한 루드베키아는 이렇게 이제 막 꽃망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등 아래에 있는 루드베키아들도 이제 분갈이를 해서 밖에 내두고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 녀석들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난번 남사 화훼단지에서 구입해온 이 앤틱 토분의 모종들을 합쳐서 심는 합식을 해보겠습니다. 말이 합식이지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파종판에서 아래를 주물주물해서 모종들을 꺼내줍니다. 이 녀석은 물을 줄 시기를 조금 지나서 흙이 다 말라있네요. 하나 꺼냈고요. 여기는 물이 닿았는지 흙이 잘 뭉쳐 있습니다. 세 번째 모종. 와, 이 녀석은 뿌리가 많네요. 다섯 번째 모종. 일곱 번째. 뿌리들이 나왔고요. 화분에 이렇게 절반 정도 높이까지 흙을 쌓았고요. 이제 루드베키아 테트리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멋대로 뒤늦게 정식을 해보는 루드베키아인데 벌써 가득 찼는데요. 뿌리에서 흙을 조금 털어내서 넣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이 이 가득한 이 정도 털고요. 이게 다른 식물이었으면은 이렇게 거칠게 대범하게 못했을 것 같은데 루드베키아의 생명력이 엄청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합식을 도전을 해봅니다.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물주기 하면 끝이에요. 여기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와 있는데 흙으로 덮어주고요. 지금은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여기 이 녀석은 꽃에도 꺾이긴 했는데 물주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틀치씩만 영상을 기록을 해서 좀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짧게 끝내고 다시 3일째 날에 영상을 켜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물 주실 때 입에 흙이 안 달라붙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흙에서 뭔가 병충해 같은 것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한 물줄기로도 잎에 흙이 튄 것들 한번 정리하고 진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에 흙이 많이 묻었는데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저는 방금 다 사용한 로션 스티커 떼고 버리려다가 이 접착력이 꽤 좋아서 방금 당근 잎에 빽빽하게 다시 채워진 이 거미줄 응애들을 마치 그 끈적이처럼 이렇게 눌러다가 응애들을 많이 잡았고요. 얼핏 봐도 제가 손으로 방제하는 그 개수보다 훨씬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거미줄이 쳐있던 당근잎이 한 차례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재사용한 거 자랑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당근꽃이 뒤에 어떤 곳이 있는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만개한 당근꽃 구경을 하고요. 사실 노지에서 핀 이 당근꽃은 솜사탕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만개한 당근 사진도 봤는데 베란다에서는 이 정도 개화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주말 농장에서 상추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쌈밥으로 먹고 있는데, 베란다에 상추도 어머니가 보시더니 아래 잎들을 따주면서 키워야지, 안 그러면 아래 잎들이 사그러들기만 한다고 해서 오늘 상추잎도 몇 개 쌈밥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추 먹고 힘내서 그동안 모인 잎들로 올해 2번째 여름에 만드는 퇴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해볼게요. 네 개의 잎 땄고요. 이제 씻어올게요. 호호호호. 제가 재작년인가 무화과 따서 먹은 이후로 뭔가 수확해서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쌈장 얹어서 이거 하나 더 해야겠는데요. 확실히 조금 힘이 적긴 한데 그래도 진짜 상추 맛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입 드시죠? 다 먹었고요. 힘내서 퇴비 만들러 가봅시다. 지금 올해 봄에 만든 퇴비는 3분의 1 정도 사용을 했고, 작년에 만든 퇴비는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 통도 비었겠다. 그동안 모아둔 이 이파리들이 그새 이렇게 산 하나가 생긴 것처럼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뭇잎들이랑 보리차 끓이고 남은 보리랑 커피 가루랑 계란 껍데기, 어머니가 제가 퇴비 만들 때 섞어두는 거 보시더니 여기 섞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이 섞어서 2번째 퇴비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름에 만드는 퇴비 6월 9일에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던 장면이어서 재료 다 쌓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 만드는 퇴비도 여기 올해 1번째로 만든 퇴비들 덮어다가 층층이 쌓았고요. 지금은 이 녀석의 높이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많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안에 빈틈이 많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이 아래에 쌓아둔 잎들이 물도 1리터 정도 넣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에 공기가 빠지면서 싹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변화할지, 냄새도 조금 이번엔 깊은 숲에서 나는
스테비 냄새가 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올해 2번째 퇴비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 퇴비 만들려고 싸우면서 하나 너무 귀여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한 장미 줄기 중에 로즈잎 장미 열매가 있는 것이 있길래 한번 가위로 잘라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미 씨앗이 있더라고요. 장미 씨앗이 장미 씨앗을 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장미 씨앗 끝에도 원종틀리 funky-donk의 구근처럼 씨앗 끝에 솜털이 있습니다. 이 장미는 에버랜드에서 개발한 품종이어서 파종해서 판매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베란다에서 파종해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저는 동그란 그 로즈 열매 안을 열어볼 생각을 못해서 파종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씨앗을 보니까 파종할 마음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장미 열매까지 함께 본 6월의 첫 번째 식물 기록이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다가 6월 중하순에 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